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자기학 첫 번째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 전기자기학은 맥스웰의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그 맥스웰 방정식 4개 중에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이버젠스 T는 로라는 수식인데요. 자, 이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자기학은 이제 크게 6개의 테마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통상 이 전기자기학 교재나 이 인터넷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대부분 10개에서 한 13개 정도의 주제로 이제 그룹핑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6개의 그룹을 아주 대폭 줄였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보시다 보면 이해하게 되실 텐데요. 그 얘기는 이 6개의 테마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 개념이다. 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6가지 테마 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제6장 맥스웰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 방정식 이해하게 되면 이제 전자파의 존재라든가, 또 우리가 전기적 에너지가 이제 발전소에서 여러분 가정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에 이제 필요한 나머지 5가지는 요거 이해하기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이 전개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과정 안내 시간에 이 전기자기학에 꼭 필요한 필수 핵심 용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게 바로 그거죠. 전개라는 개념이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자, 앞으로 이제 전기자기학을 여러분이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전자라는 우리말인데, 사실 이게 이제 한자로는 이거잖아요, 이게. 이 전자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이 단어를 줄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하. 요 기호는 심볼은 Q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단위는 쿨롱입니다. 쿨롱. 전자는 무조건 전하라는 거죠. 전하.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 전자도 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자기학은 이 전하라는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모습만 바꾸어가면서 뭔가 좀 색다른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해하는 과정이 전기자기학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기현상의 어떤 본질인 전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이제 심볼은 이제 Q고 쿨롱이죠. Q는 우리가 이제 영문에서 이제 퀸이라는, 여왕을 퀸이라 그러죠. 그 이니셜로 생각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 전하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 세종대왕 임금을 우리가 전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치에 있는 분이죠, 전하. 이 전기공학에서도, 전기자기학에서도 이 존재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 전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롯이. 자, 그래서 이 Q 쿨롱이라는 전하가 이제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자, 그래서 이 Q 쿨롱을 관련된 이 역사적인 이제 측면을 한번 보면, 고대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이제 이 최초의 전기 현상을 보고 우리들에게 이제 역사적으로 전달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무려 기원전 550년에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이미 전기 현상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전기 현상이라는 게 뭐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뭐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건 우주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이번 영상에서 좀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분이 이제 발견한 전기 현상은 이거였습니다. 이 호박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석의 종류죠. 이걸 이제 모피 같은 천에다가 이제 문질러서 마찰을 시켜보니까, 전기 현상이 나타나다는 거죠. 찌지직 소리도 나고, 또 가끔은 이제 빛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신기하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그런 전기를 우리는 이제 마찰 전기라 그러고, 그러한 전기는, 정지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정전기라고 그럽니다, 정전기.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1장에서 다룰 전개는 고정되어 있는, 멈추어 있는 전하에 관한 현상을 다루는 챕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 마찰 전개 형태의 전기 현상을 이제 기원전 오래전에 이제 발견이 됐다. 근데 실제 이게 원자 구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이분입니다. 톰슨이라는 분인데 1897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후기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이분이 이 전기현상의 본질은 Q쿨롱이다. 그래서 이 Q쿨롱이라는 전하량을 만들어내는 것은 원자 구조에서 이 전자라는 원자를 구성하는 이 전자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밝혀냈죠. 자, 그 뒤에 그 원자 구조적 부분은 이제 뒤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하는 Q쿨롱은 전기 현상의 이제 본질이다. 전기 현상 그 자체다, 이거죠. 근데 사실 뭐 이게 1장 공부할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2장, 3장, 4장 가면 딱 잊어버리는 게 이제 문제죠. 2장, 3장, 4장에서도 다루는 모든 내용이 사실 이게 조금 변해가지고 이게 좀 모습을 바꾸면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데 조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 사람인 것은 공통점이지만 각각의 캐릭터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전기현상도 그 본질은 Q쿨롱이라는 이제 전하량이지만 그 어떤 전기적인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양전하, 플러스 전극이라 그러고, 요거. 그리고 이제 음전하가 있다기 마이너스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하의 특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이거 자체로 우리 이제 극성이 있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하의 극성이, 플러스 극성일 수도 있고, 양전하. 마이너스 극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음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전하라는 것도 사람의 남자 여자처럼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이지만 이 전기 현상에서는 전하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약간의 차이점은 뒤에 이제 원자 구조를 이제 볼 때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라는 것이 전기 현상을 좌우하는 전하량을 이제 결정짓는 원자 구조 속의 한 입자인데, 요 놈을 받은 쪽이 음전하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요것을 주워버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요 놈을 남한테 주워버리면 양전하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는 좀 반대죠. 우리는 뭔가 좀 받아야 이익이 난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받아야 좋을 것 같은데, 이 전기 현상에서는 이제 반대라는 거죠. 뭔가를 내가 줘야만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남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주는 놈 자체가 이제 이게 원래 이런 특성을 가진 거거든요. 부족한 걸 내가 줘버렸으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족한 놈을 내가 받아버렸어. 원래 부족한 놈을 내가 받아버렸다고. 그럼 나도 부족해지는 거지. 자, 그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개현상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 요소가 이제 전자인데, 이것을 받거나 또는 주어서 내가 온전한 Q 쿨롱이 되는, 자, 그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 이 전자도 똑같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전하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전자가. 전하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전되었다 그럽니다. 대전된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하죠. 대전체. 대전체는 Q 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자, 전개현상의 본질인 전자는 과연 전하량으로 따지면 전하량의 단위는 이 쿨롱이거든요. 이제 쿨롱의 법칙을 이제 공부를 해야 정확히 이제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데, 그 1쿨롱의 어떤 관점에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뭐 저도 이게 전개자기학 하면서 이렇게 뭐 많은 것을 외우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뭐 전개자기학 했다 그러면 그 기념으로라도 이건 좀 외우고 있어야 도움이 돼요. 1.6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그게 1쿨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전자가 얼마나 많이 모여야 1쿨롱이 될까요? 어마어마한 전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전자는 보존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 보존이라는 의미는 이게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조물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자 구조 속에 딱 있은 거죠. 우리가 과연 그거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897년도에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낸 거죠. 그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전자는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도 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줄여서 보존 시스템을 이룬다. 보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톰슨이 이제 발견한 전자의 존재. 자,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자 구조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원자 구조는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보어의 원자 모델이 있고 양자역학에서 따르는 원자 구조가 있는데 전기자기학에서는 뭐 그런 구분 없이 접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미지도 있고 또는 뭐 이게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자, 이런 이미지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꼭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보니까 원자의 가장 중심에는 핵이 있고 원자 핵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놈이 플러스 극성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었더란 거죠. 플러스 극성.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구조상에서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의 전하를 띠고 있고 대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의 전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자기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객관식 평가에서 이제 좀 접근 가능한 이제 단어가 하나 있죠. 자유전자. 뭐 이 글자 의미 자체로도 많은 전자 중에 외부에서 작은 유혹에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전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자는 이제 대부분 원자 핵에서 아주 멀리 있는 전자일수록 이 요놈하고의 이제 구속력이 약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 거니까 극성이 다르면 이게 서로 당기는 거거든요. 쿨롱의 법칙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잘 벗어나지 않는데 멀리 떨어질수록 외부로 잘 달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자를 특별히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 또 요놈이 많은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 여기에 많은 물체를 도체라고 해요. 도체. 자, 뒤에 또 추가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도체와 이제 저런체. 자유전자가 많은 물체를 우리가 이제 도체라고 했죠. 그럼 어떤 물질이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이냐? 자, 전기공학 전공하면 싫어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있죠. 구리. 또 하나는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우리가 AL이라고 하죠. 이 두 금속은 전기공학 전공하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두 물질은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어떤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쉽게 어딘가에 보낼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손실 없이. 자,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이제 구리와 에일이다. 그래서 은구리 금알 해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앞자 따서 은구리 금알 이렇게 해서 이게 도전율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도체 속에 있는 전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달아나 버린다.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전기적 에너지를 가했을 때 나오는 거죠. 주로. 자, 그래서 이런 도체는 전기를 잘 통하는데 고유저항이 적을수록 전기를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음의 법칙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인과한 전압에 이제 비례하게 된다. 이게 오음의 법칙인데, 자, 오음의 법칙에서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성분은 다 요렇게 또 되거든요. 그 도체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자, 요거. 요게 이제 고유저항입니다. 로라는 로. 자, 요게 이제 클수록 저항이 커지고, 요게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요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고유저항이 매우 작은 것이다. 도체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구리의 고유저항은 1.7에 10의 마이너스 8성 5m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열심히 암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합격은 하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도체로서 고유저항이 굉장히 적은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전자 이동이 아주 쉽게 된다. 이제 외부에서 전기적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줘도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자유전자가 도체 내부에서 이동하게 되면 다른 원자들하고 이제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원자의 원자 핵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하고의 이제 충돌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이 빛과 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울열이라 그래가지고 전류가 R이라는 저항을 가진 도체를 통해서 I라는 전류가 흐르면 요만큼의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소비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런체는 또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도체와 저런체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 성격에 맞는 것대로 이제 활용하는 게 전기공학이거든요. 이 도체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도체는 전기적 에너지를 잘 손실 없이 보낼 때는 이걸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반대 성격을 가져야 좋은 게 있더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저런체. 자, 우선 이런 경우죠. 전기적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만 가야 되는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적 에너지가 여러분 가정까지 손실 없이 싹 오면 좋은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다니는 길, 우리가 전선이라고 그러죠, 전선. 그 전선으로만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요 저런체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런체는 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자기학에서는 요 세 가지만 좀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유리, 고무, 플라스틱, PVC 같은 거. 전기를 잘 통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 고유저항 로가 아주 크죠. 그 저런체는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될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주 놀라운 또 재주가 있다 이게. 그 놀라운 재주를 다루는 게 2장입니다. 2장. 정전용량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재주, 그걸 이제 입실론이라고 그래요. 입실론. 그게 이제 유전율이라고 그러죠. 유전율. 자, 입실론. 이건 뭐, 이 글자를 이렇게 맞은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뭐, 평생 들어본 적이 없다가 전기 자격 하려고 그러니까 요 입실론. 자, 2부에 가면 이제 자기장 들어가면 묘라는 이제 투자율이 있고, 자, 도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이제 도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체는 시그마라고 하죠. 도전율. 전기를 잘 통하는 특성. 자, 이 세 개. 이 세 가지의 캐릭터를 공부하는 과정이 전기자기학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기호 자체도 이게 뭐 참 탁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런데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영상을 이제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이 가슴으로 조금은 느껴질 것이다. 자, 그런 순간에 오면 제가 이 강사가 이제 제대로 또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처음엔 낯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어쨌든 저런체 하면 입실론, 유전율, 도체 하면 시그마, 도전율. 그리고 전기를 잘 통하는 이제 도체는 또 요거까지, 고유저항까지. 사실 요거와 요거는 역수 관계거든요. 그 고유저항의 역수는, 고유저항은 도전율의 역수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전기자기학 공부하기에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비슷한 개념인데 왜 굳이 반대되는 기호를 만들어가 또 쓸까? 그거는 그렇죠. 전기를 잘 통하는 쪽에 지금 내가 관심이 있으면 이게 필요하죠. 왜냐면 이게 크기가 잘 통하니까. 근데 잘 통하지 않는 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이걸 얘기해야 되죠. 이게 커야 전기를 잘 안 통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 어떤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도체와 저런체는 이제, 입실론과 시그마, 도전율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진행하면서 도체라는 말보다 이 시그마라는 도전율이 더 나에게 이렇게 친근하고 저런체보다는 유전율이라는 요 입실론 글자 모양도 이상하고 요게 또 어떤 때는 요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교재도 작성할 때도 이게 어려웠는데 이게 이렇게 또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요 같은 놈이죠. 그래서 저런체 하면 입실론. 그리고 이제 그 자성체 2부에서 다룰 자성체에서는 또 투자율. 자, 요게 이제 좀 더 친근감이 왔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기학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정전 유도와 이제 정전 이제 차폐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정전 유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죠. 이 세상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도체와 저런체. 그래서 도체에서의 이걸 보자. 이 정전은 이제 알겠죠. 정은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전하를 얘기하는 거. 저는 전하라 그랬잖아요. 전하. Q쿨롬. 자, 이 상황에서 뭔가 유도가 됐다는 것은 유도는 전기공학에서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걸 유도라 그래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그 정전 유도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도체입니다. 오른쪽이 도체. 도체 보니까 이거 뭐 언뜻 복잡해 보이는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 플러스의 총수량과 이 마이너스의 총수량이 똑같아요. 이 똑같으면 이 도체 외부에 정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라고 합니다. 뉴트럴이라고 하죠. 뉴트럴. 자, 근데 이런 상태의 도체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로 돼버리고 도체의 오른쪽은 플러스로 돼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도체 안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는 요거 이제 플러스를 좋아하거든요. 왜 같은 것끼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플러스를 좋아한다고.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좌측에 다 모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는 또 요거 싫어하거든. 그죠?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게 밖에서 이렇게 탁 보니까, 아, 마이너스는 이쪽에만 나타나고 플러스만 나타난다. 물론, 요거 다 더하면 제로죠. 그 양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그래요. 정전 유도. 처음에는 외부의 정기적인 전하 특성을 안 보이다가, 이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니까, 자,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런 체는 어떠냐? 도체는 이제 쉽게 이해가는데, 저런 체는 이게 이제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현상이. 물론 이제 요것은 이제 제 2장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겠지만은 잠깐 소개를 이제 드리면, 자, 이게 이제 유전체는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했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쌍쌍파티를 하네요. 쌍으로 모여버리는 거야. 아, 이거 특이하죠? 쌍쌍파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한 쌍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합니다. 쌍극자. 그래서 전계에서는 전계쌍극자, 자계에서는 자기쌍극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요런 현상이 생기는 거 하나.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전기자기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분극 현상이라고 그래요. 분극 현상. 자, 이것까지 뭐 이해하라고 그러면 좀 무리가 따르죠. 요 이제 별도의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 쌍을 이루는데 이게 패턴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플러스 수량과 마이너스 수량이 똑같죠. 합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아무 역할 못하죠. 요거도 똑같아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없어져. 결국은 요 도체 표면에서 가까운 쪽의 전하만 남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 게 평가에서는 요거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 해버렸어 이게. 요거 멀리 이제 이격시켜버렸더니 요 자체가 다시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특성이 완전히 빨리 없어지는 물체가 있고 천천히 없어지는 물체가 있는 거죠. 빨리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도체라고 그래요. 천천히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그런다고. 절연체. 자, 그 차이도 잘 이해를 하셔야 객관식 평가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전 유도를 얘기했는데 이 정전 차폐까지 이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정전 차폐는 정전 유도하고 완전히 반대죠. 정전 유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정전 차폐라고. 자, 그러면 정전 차폐하려 그러면 정전 차폐해야 될 무언가를 뭔가 이렇게 에워 싸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체로. 도체, 아까 도체에서의 정전 유도 현상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도체는 외부에 뭔가 이게 대전체가 접근하면 잽싸게 달려가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뉘어서 달려가죠.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차폐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도전율이 시그마가 큰 물질로 차폐를 시켜준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파 장애라는 말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고, 왜 생기느냐, 이거. 자, 두 물체를 마찰시키거나 하면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어떤 두 물체를, 붙어 있는 물체를 이렇게 분리하거나, 우리가 그 책에, 이게 비닐 테이프 같은 것은 이제 붙어 있었는데, 이걸 싹 떼다 보면, 이 정전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접촉, 분리, 두 물체를 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이 정전기. 자, 그래서, 이런 정전기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세상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그래요. 전기장. 전기장은 우리가 전개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인데, 이 전은 전하죠. 전하. Q 쿨롱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기입니다. 전개하면 요거를 딱 떠올려야 되죠. 자, 그래서 요것들끼리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에 관한 법칙이 이제 쿨롱의 법칙. 자, 요걸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우스 법칙.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테마로 해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쪽에 살펴본 유전체에서는 분극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있으면, 유전체 내부에서 전기적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원체가 전기적으로, 파괴가 되는 현상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주제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전을 한다, 방전을 한다 얘기하는데, 충전과 방전은 바로 이 정전기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충전은 정전기를 어디 한 곳에 모으는 과정을 우리 충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터리, 휴대폰 충전한다 그러는데, 휴대폰 안에 어딘가에 뭔가 Q 쿨롱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죠. 충전이. 자, 그러면 이제 방전은 그 모아놓은 전하량을 이제 어딘가로 이제 이동시켜서, 이동시키는 현상을 이제 방전이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이러한 정전기는 일단 에너지를 이런 형태로 저장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은 이제 정전 용량 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전개 제1장 전개 중에서 이 Q 쿨롱이라는 전개 현상의 이제 본질에 해당하는 전하에 대한 특성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전하들 간에 작용하는 이 놀라운 전기력, 그 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